한반도의 적화 통일이에요. 북한이 지향하는 거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여차하면 거기에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는 세계 최강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자, 이번에는 남북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가서 북한과 한국 병사수랑 무기수는 육해공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북한이 이제 병력 수에서는 128만이고 우리가 50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엄청 차이가 나네요. 네, 엄청 차이 나죠. 거기 이제 노동력이 차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아무튼 북한은 뭐 전군의 유수와 전 병력의 간부와 뭐 이렇게 외쳐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병영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력에서 그리고 뭐 그 예비군도 뭐 북한은 762만, 우리는 310만. 동원 능력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력에서는 엄청난 차이 난다. 그 다음에 탱크수, 우리가 얘기하는 6.25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탱크차, 전차라고 해요, 전차. 그것도 우리가 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주포, 뭐, 그 다음에 방사포, 이런 거는 우리가 수적으로는 뭐 3분의 1, 2분의 1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군 같은 경우는 장갑차, 병력 실어나르면서 이런 거는 그것만 좀 숫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함정수가 뭐 전투하면 740척, 우리는 140척. 엄청나게 차이 나죠. 잠수함도 거기는 7, 80척 되는 우리는 20여 척 차이가 나요. 공군 같은 경우도 뭐 항공기도 810대, 우리는 400에 돼. 차이가 많이 네, 나요. 차이가 많아. 그런데 사실상 성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우리가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수적으로는 우리가 뒤지지만은 성능에서는 압도한다. 특히 성능으로는 뭐 K9 자주포나 뭐 우리 잠수함, 그다음에 공군의 F-35 이런 것들은 엄청난 전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적으로는 열세 하나, 성능으로는 압도하다. 그다음에 그 성능 중에는 감시 절착 능력,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다음에 전자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압도하죠. 근데 아무리 좀 기술력 뛰어나도 숫자 앞에 장사 없다고 막 쏘면 우리가 뭐 다 요격하고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방어를 제대로 못했던 거를 뉴스를 봤던 거죠. 그게 그렇죠. 어디였었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원래 시리아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을 방어하게 만든 게 아이언돔이라는 요격 미사일이에요. 아, 맞아. 그게 막 아이언돔. 그게 90% 이상의 적중률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뻔히 쳐다보고 있을 때예요. 어디서 날아올 것이다. 24시간 경기할 때 그런 거고, 갑자기 뭐 전후방에서 날아오면은 앞뒤 전에서 날아오면 못 막는 거예요. 요격 시스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됐던 게 하마스에서 5,000발을 거의 동시에 쐈어요. 그걸 어떻게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라에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불량 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자와 방어가 훨씬 돈이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포착하고 전쟁 징후를 판단하고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가능하죠.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아무리 펀치가 세게 헤비급이라도 플라이급 막 여러 명이 달라들으면 지잖아요. 이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조물의 길이 못 나오게 해야죠.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전략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북한이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우리가 핵 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핵 무기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핵무기 제외하고 제일 무서운 게 북한은 미사일 전력이 많아요. 미사일 전력.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을 뭐 러시아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을 이집트 이런 데 협조해가지고 했는데 이 미사일 종류가 한 20-30종 돼요. 단거리 미사일부터 화성 18호, 뭐 ICBM, 미국은 뭐 15,000km가 날아가는 거. 이거는 미사일 종류와 성능을 보면은 아직 뭐 핵미사일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러시아를 능가할 정도의 미사일 전력은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전력이 제일 두렵고 특히 뭐 미사일을 이제 핵무기를 SLBM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사일 전력이 제일 두렵고 그다음에 특수한 전력이 20만 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수한 전력이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북한의 전략 중에 이제 제일 6.25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 속전속결 전략, 빨리 끝내자. 선제 기습에 의해서 속전속결 전략을 하자. 그다음에 전후방 배합 전력. 그러니까 전방에서 DMZ 쪽에 내려오고 잠수함이나 뭐 AN2 이런 걸 해가지고 후방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다 게릴라세를 침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란시키고 그다음 미군이 못 들어오고자 연합군이 못 들어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특수전 전력을 엄청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특수전 전력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잘 모르겠지만은 사이버전 능력도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막 해킹으로 돈 다 빼가잖아요. 어? 그게 사이버전의 일환이거든. 그래서 사이버전이라는 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거. 그래, 뭐, 레프트 오브 런치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미사일 들어가기 전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 네. 그런 거 하면은 전쟁 안 하고도 이제 그 컴퓨터 조작이 위해서는. 그래서 사이버전 능력을 엄청 키우고 있어요. 천재들은 다 그쪽으로 가 있다고. 우리도 그쪽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력적인 게 이제 방사포.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거의 옛날 뭐 몇 년 전만 해도 장사정포 해가지고 뭐 서울 수도권을 경계했는데 요즘에는 600mm 방사포 이런 게 해가지고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핵탄두를 실으면 이건 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뭐 김군옥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겠다. SLB 시켜가지고 지난 9월 6일을 진수를 시켰잖아요. 그런 걸 투입해가지고 뭐 동해에서 뭐 남해에서 미사일을 쏴대면 우리한테 위협적이죠. 북한 핵이 몇 개나 있는 건데요? 사람에 따라 틀린데 뭐 해커 박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5, 60개 정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수년 전 주장이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하 갱도가 가장 발달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숨긴 것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맥시멈 150개에서 200개 정도 가질 거예요. 그냥 다 이거는 주장일 뿐이지 걔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 핵무기는 전 세계 핵무기 가진 국가들은 거의 다 몇 개를 다 알고 있잖아요. 견제하고 또 서베이를 해가지고 자수하게 만들고 미국하고 러시아는 핵무기 군축 감력에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혼자 하니까 GDP 순위도 저 몰라요. 북한은. 뭐 경제 이런 지표를 안 알려주니까 핵무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뭐 핵 협상하면서도 만들어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않지만 추정키로 100에서 한 200기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아까 전에 이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그 미사일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 멀리까지. 북한이 뭐 미국과 싸울 일은 그렇게 뭐 그 멀리 있는 남한과 싸울 텐데 그 멀리까지 날아갈 미사일 개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에요. 네. 북한이 지향하는 거는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시키겠다. 북한 인민들은 항상 교육을 받아왔어요. 남한은 미국의 압제 속에서 지금 가혹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가혹한 생활을 보내겠다.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다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공격해야 된다.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것이 북한의 그동안 추진했던 전략이죠. 그렇게 하면서 인민들을 대동단결시키는 거예요. 외부로는 외부 막아버리잖아, 일단. 네. 뭐 매스미디어를 막아버리니까 그냥 그 가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보고서 얘기하면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여차하면 거기에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는 세계 최강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걸 막 계속 교육시키니까 막 그 TV 같은 거 뭐 미사일 성공했다면 막 이러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최고다. 세계 최강 미국을 물리칠 때가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 대동단결 시키는 거죠. 북한이 최근 얼마 전에도 뭐 자꾸 뭐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 뭐 이런 데 뭐 자꾸 뭐 쏘잖아요. 어쨌든 한국을 굉장히 이제 종종 계속 도발한단 말이죠. 그 의도는 진짜 뭔가요? 기분 나쁘죠? 네. 그렇다고 뭐 전쟁 할 것도 아니고. 통상 미사일 한 발에 2-30억 그래, 2-30억. 네. 그런 걸 뭐 한푸 쏴듯이 쏴대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거죠. 그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한다는데 저거 진짜 정말 불량 집단 중에 정말 최고의 불량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미국을 몰아내고 미국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전략에서 무기를 증강시켜 왔잖아요.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채택해 왔어요. 핵도 개발하고 경제도 키워야겠다. 그것이 2016년도에 북한의 SLBM을 개발하고 2017년도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 15호를 쏘면서 김정은이가 핵 무력 완성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화성 15호가 1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핵무력 완성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게. 왜냐 유엔에서 계속 제재하고 미국도 제재하고 우리도 제재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엔 제재에다가 그거 끝나니까 이제 또 뭐 미국하고 협상을 했어요. 핵 협상을 해가지고 야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무역 이것도 하고 경제도 협력하고 다 되겠다 이렇게 핵을 지렛대로 했단 말이죠. 싱가포르에 부르고 하노이에 부르고 그것도 이제 무의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또 생긴 거예요. 코로나. 거기다 홍수도 있으라는 홍수도. 그러니까 2019년 20년 계속 경제가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핵 경제 병진 노선하게 핵 개발하면 경제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뭐야 지금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려지책으로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핵무기도 개발했다. 핵은 세계 최강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미국을 잡아놨으니 우리 경제를 이제 도약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핵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민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미국의 대북 제재,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마이웨이로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도 쏘고 다 할 수 있어. 이걸 막 과시하는 거지 과시. 그 임에는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심각하죠. 아니면 그런 것도 있나요? 자국민들 위해서 이제 자국민들 그렇게 뭔가 세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측면은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원조든 한국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뭔가 좀 종종 하잖아요. 한국도 원조. 그렇죠. 이제 북한이 경제력도 우리한테 압도당하고 그러니까 경제를 키우려고 막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그런데 주민은 달래야 되겠고.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뭐 전 정부 이런 때는 비료 쌀 달라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안 주면은 NLL 근해서 침범하고 도발을 하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안 통하잖아요. 왜냐면은 NLL 근해 도발해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막 우리는 사격 통제한테 드르륵 부어버리는데 3%를 거기는 보고 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비교 안 되고 미사일 능력 엄청 개발시켰다지만 우리도 2021년에 미사일 지침을 다 해제했잖아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그 이후에는 우리 미사일 기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현무 5, 6 같은 거는 거의 핵무기급의 수준으로 가는 위력을 이제 자랑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북 제재도 안 풀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 우리가 싫어하죠. 그다음에 미국도 싫어하죠. 중국도 귀찮죠. 중국은 미국에서 야, 이 북한 좀 달래 하는데 안 되잖아. 그냥 계속 그 한국, 미국, 중국 이런 데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그래서 빨리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이면에는. 그다음 우리 국제 제재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긴장을 조정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대북 제재를 풀어라 이거죠. 만약에 그러면 진짜 그런 일 없겠죠.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북한이 김정일이라면 지금 전쟁이 일으키면 바보죠. 바보 중에 상바보죠. 원래 싸움은 이긴다고 자신할 때, 내 펀치가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이런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세계 최강의 한미 동맹이 있지. 거기다 한국 혼자 해도 뭐 북한은 충분히 이겨요. 근데 핵무기를 쏠 수가 없다, 핵무기는. 핵무기 쏘면 자기도 죽거든. 자, 가진 자가 더 손해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한 10만 명 정도가 호위 세력으로 보면 돼요. 호가 호위하는. 나머지 인민들은 거헐벗고 굶주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손해나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김정은이만큼 자기 마음대로 되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특별한 왕이죠. 거기는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뭐 시스템이 다 바뀌잖아요. 거기 그거를 호위하는 세력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질 줄 뻔히 하면서 도발을 한다.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말폭탄을 하다가 그것도 안 먹게 되면 국지 도발을 하는 거예요. 서해 5도, 맨마탄, 서해 5도를 도발하는 건 확전 가능성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 해상 쪽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죽으면 막 완전히 들고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국지 도발을 하려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면전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핵도 쏠 수가 없고, 그래서 국지 도발을 이용해서 과거와 같이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런 방편으로 다시 도발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 도발만 일어나도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죠. 우리는 포 한 발만 봐줘도 주식이 확 떨어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 둘 게 경제 전쟁이 큰 거예요.
경제 전쟁이 하다 무역 전쟁이 안 되면은 이제 말싸움 가고 그다음에 무력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경제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중국하고 이렇게 스탠스를 잘 못 취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돈을 손해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문제. 그래서 우리가 국지 도발도 절대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를 키운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압도적으로 군사를 키웠으면 그걸 꽉 늘려놔야 돼. 북한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욕을 지탄을 받는 것이죠. 야, 군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군은 원래 전쟁을 안 일어나게 1차적인 목적. 군에서 전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딱 훈련도 열심히 하고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뭐 작가님이 딱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칠 줄 모르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태세를 유지하고 특히 한미연합 전력을 이용해서 훈련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함부로 넘을 수 없는 태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거망동.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걸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체제가. 그렇죠. 항상 핵이라는 건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 2중, 3중 시건장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김정은이가 스트레스 받아가 에이 내가 죽을 때 됐는데 한번 누르면 어때? 에이 나도 죽을 때 됐는데 이렇게 하면 눌러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핵 단추를.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데 김정은이가 지금 굉장히 인민들, 그들이 말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없지. 그런 인민들의 시각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국지 도발이라도 하자. 잠재우겠어. 이러면 우리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큰 거지. 우리가 더 훨씬 손해지.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북한은 있으나 많아잖아요. 사실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순위부만 가지고 있고 10만 호위 세력만 호가위하는 거. 지금 교수님은 이렇게 이제 도발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전쟁 일으키면은. 그러나 국지도 옛날같이 상투적인 방법으로 국지 도발은 계속 시도할 것이다. 얼른 치고 빠지고는 전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다 우리를. 북한이 진짜 만약에 전쟁의 마음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수도권부터 치는 건가요? 북한은? 서울부터 치는 건가요? 일단 저 서해 5도부터 하겠죠. 네. NLL 이런 데서 함정을 켜시면 이런 것부터 하면서 그다음에 그 DMZ 그런 쪽부터 하겠죠. 원래 이제 수도권부터 하면은 이거는 전면전으로 가자는 얘기죠. 네. 수도권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이건 전면전으로 가자는. 아니, 전면전으로 간다면 그냥 수도권부터 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갈 거기 수가 핵심이니까. 서울을 치면은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북한 공멸을 하는 거지. 자기들도 생존을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미 전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군이 있는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실 전쟁 자체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과 전쟁 시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네.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고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기 경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찰 능력. 이 한미 정찰 수단이 굉장히 많이 최강해요. 이것도 사실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보고 우리도 지금 정찰성 올렸잖아요. 근데 북한도 정찰성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시하는 눈이 양쪽에서 대등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의 감시 정찰 능력이라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무기 체계 수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군의 F-35 스텔스기 이런 것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어요. 가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이런 거. 그다음에 전자기탄, EMP탄이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쏘지 못하게 전력을 꼼짝 못하게 사전에 그냥 전자기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일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를 잘해야 돼. 감시를. 그래서 징후가 있으면은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혹시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은 교수님 보셨을 때 있는지랑 언젠가는 통일되겠죠? 어떤 그림이 될까요? 제가 독일의 현역 시절에 독일에 한 5년 반 있으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독일의 통일이에요. 독일 잠수함 인수하러 갈 때 90년도에 갔는데 90년 10월 달에 갔는데 그때가 통일하고 막 축제하고 그럴 때. 참 부러웠던데 우리도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데 갈수록 통일이란 말이 이제 멀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들어 김정은이가 또 통일이란 말을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이란 말을 없앴다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분단되고 문화도 틀리고 이제 언어까지 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져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열망이 있어야 열망이 가지고 식어지잖아요. 나도 힘든데 뭐하러
바로 옛날 분들은 이제 그 향수가 있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그 시대 이산 가족이 많을 때 아. 이산 가족도 지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줄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평화 통일이고 북한이 원하는 건 적화 통일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 통일이 합치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독일이 이렇게 통일했던 거는 월등한 국력차, 그다음에 주변에 도우미가 있었어요. 당시에 소련, 폴란드,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도와줬어요. 도와주도록 정치권이 만들었어요. 아데나워 초기 총리부터 서독 총리부터 헬무트 콜 총리까지 41년간을 독일은 통일 정책이 똑같았어요.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통일을 진짜 염원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국민들이 통일을 열기가 식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야말로 월등한 국력에 의해서 근데 이 통일하는 건데 북한이 원하는 건 흡수 통일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핵무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들이 큰 소리 치려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줄기차게 노력을 해야죠.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6.25 폐허에서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이룩한 건 우리 선조들이 덕이죠. 우리도 무언가 물려줘야 되는데 통일된 조국을 물려줘야 하는데 저도 참 어떻게 보면 통일 못하고 죽으면 좀 약간의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나 이런 통일이 된 여함에 갈수록 식어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어요.